싱글 몰트 위스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남자 취향 찾기 프로젝트 매거진 썰 싱글 몰트 위스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술을 비교 시험을 해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술이 뭐가 있죠? 일단 브룩나딕, 저 발음이 어렵네요. 브룩나딕? 브룩라디더라고요. 브룩나디. 브룩라디. 브룩나디. 발음 어려워요. 그때 그 알려주신 How to Pronounce 그 아. 아저씨가 그러니까 브룩라디 끊어서 일단 브룩라디. 브룩나디. 예. 알레이 발리? 이게 뭐냐면 이제 브룩라디가 크게 세 가지 그 라인업이 나와요. 네. 가장 기본이 이 브룩라디고 그리고 이제 피트가 좀 꽤 많이 들어있는 게 포트 샬롯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피트가 아주 강한 피트가 제일 현존하는 몰트 중에 제일 센 거 그게 이제 옥토모라고 잘 아시는 그게 세 가지 라인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거는 피트가 별로 거의 없는 브룩라디 그 시리즈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이레이 같은 건데 이제 몰트를 여기는 두 가지를 써요. 그 하나는 그 여기 이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쁜 색깔의 이 민트색. 병은, 네, 민트색 같은 이거는 이제 라디 클래식이라고도 하고 뭐 클래식 라디라고 하는데 이게 그 브룩라디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발리를 스코틀랜드 발리 쓰고 이 브룩라디 중에서도 이 여기는 이제 병이 투명한 이 병은 아일레이에서 나는 보리만 갖고 해서 아일레이 발리라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 병 디자인이 굉장히 그 약간 세련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병들은 그냥 저희가 흔히 보는 위스키 병이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맛 없어 보여요. 그냥 보기에는 이게 무슨 향수병 같기도 화장품병 같기도 하고 약간 이 브룩라디 증류소가 되게 이제 사연이 구구절절한 증류소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이렇게 디자인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디자인이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여러 번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열면서 병 디자인을 했을 거다. 빙고.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 저는 저 라디를 멀리서 보고 레이디인 줄 알고 클래식 레이디 뭐 싱글 몰트 위스키 이름이 왜 이래 이러고 있었는데 똑같아요. 처음에 이 병을 봤을 그쵸? 때 레이디 클래식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라디 클래식. 클래식 라디.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맛있어요. 먹기 편해요. 아주 깊은 맛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되게 프루티하고 플로럴도 많고 그래서 되게 먹기 편한 그런 기본 라인업을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한 병 더 준비한 거는 그 하쿠슈. 하쿠슈라는 일본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얘는 오히려 병이 더 그 스코틀랜드의 전형적인 싱글 몰트 위스키 병. 어떻게 보면은 발렌타인 그렇죠. 병이랑도 발렌타인 17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맞아요. 네. 근데 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 코르크 마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맞네. 이래도 문제가 네, 그럼요. 이거는 이제 그 별도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위에 원래 전통적인 몰트 위스키 병들은 대부분 코르크를 많이 쓰는데 코르크가 없고 그냥 이런 캡으로 된 것도 간혹 있어요. 뭐 여기다가 그 스토퍼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물질 주입 못하게 위에다 캡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 이태리의 구알라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구알라 캡이 대부분 쓰이는데 우리나라 뭐 윈저, 임페리얼 이런 데들 다 그 캡이 같은 회사께 쓰여져 있어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그 가짜 영주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술집 많았죠. 가면 네. 다시 물 섞어가지고 넣어주고 그것 때문에 근데 되게 아이러니는 항상 그런 그 위조 방지 기술을
금방 그게 크랙이 금방 되더라고요. 아. 금방 바로 카피해서 만들어냈는데 홀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윈저나 임페리얼 같은 건 꼭 위조 방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지금 브룩라이드도 그렇고 몰트위스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코르크란 말이에요. 그 이게 바에서 팔리는 거는 그냥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흔히 업소라고 말하는 곳에서 팔린 술들이 그런 게 되게 심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가짜일 수도 의심을 일단 하니까 가짜 옛날만큼 가짜 양주를 쓰는 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 되게 경제적인 논리인 것 같아요. 이 가짜 양주를 만드는 사람들도 만들어서 맞네. 뭐 많이 팔릴 걸 만들지 조금 팔릴 거 안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몰티스 같은 거 안 만드는 거죠. 아드백 만들어봐야 그 한 2병 팔겠어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팔겠어요, 진짜. 그리고 몰티스키는 딱 먹으면 진짜 바로 알잖아요. 그쵸.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 브룩라디 증류소를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혹시 뭐 보시다가 제가 좀 틀린 얘기하면 네.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뭐 1880년, 70년 이때쯤 만들어진 1881년 사기 가문의 그런 팩트. 로버트 네. 윌리엄 존에이의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건축되었대요. 증류소 디자인 자체가 조금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의 증류소들은 네. 대부분 그 증류소만을 위한 건물이 처음에는 없어요. 대부분 그냥 농장에 방학 그 헛간이나 이런 데서 증류를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 위스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잉여 농산물을 갖고 농한기 때 만들어서 많이 네. 먹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용으로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헛간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증류해서 만들어 놓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농작 경작이 안 좋을 때 이 없어요. 술을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 위스키들이 가장 탄압받았을 때가 전쟁 때잖아요. 그렇죠. 전쟁 때는 술을 못 만들게 하고 맞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이제 그 곡물이 모자란 것도 있고요. 또 그 석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말려야 뗄 수 되는데 있는. 예. 다 이제 산업용으로 징발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계속하면 그래서 대부분은 그 초기의 증류소 형태를 갖고 있는 많은 증류소들이 나중에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뭐 큰 증류소 건물을 만들기도 했지만 처음 시작한 데는 대부분 다 헛간들이 많아요. 그냥 농장의 헛간들. 근데 이 브룩라디 증류소는 시작부터 굉장히 현대적으로 딱 증류소 전용으로 만든 그런 데예요. 제가 지금 이 사진 그 증류소 사진을 보고 있는데 되게 정말 단아하고 예쁜 그 되게 건물이에요. 하얀색, 네. 그 브룩라디는 그 바닷가 바로 예, 그 앞에 있거든요. 네. 정말 바로 앞에 네. 한 10발자국? 12발쯤.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위스키 중에 뭐 30년 이렇게 그 숙성시킨 위스키가 있대요. 네. 보통은 그렇게까지 숙성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 그 금주법을 시행할까봐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술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게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뭐 20년, 30년 숙성시킨 술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한테는 술 만드는 분들한테는 술을 못 만들게 하는 그 사회적인 그 환경이 뭐 전쟁이 난다던가 이건 항상 대비해야 될 요소인 거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곡물을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술을 각 가정에서 못 만들게 했었잖아요. 뭐 전쟁 때나 아니면 그 일제 시대 때나 네. 그리고 일제 시대 이후에도 먹을 쌀도 없는데 무슨 이걸로 쌀을 박정희 만드느냐. 대통령 시대에 네. 술을 못 만들게 해서 그때 명맥이 사실 많이 일제 시대 때 한번 끊기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정권 때 한번 끊기고 그래서 전통주가 진짜 많이 그래서 사라졌어요. 막걸리가 다 밀막걸리로 바뀌었었잖아요. 쌀 맞아요, 막걸리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네요. 그거 보면. 제가 저번에 그 한번 전통주기 제가 잠깐 했었죠. 네네. 예, 그거 이번에도 저도 함양 갔다가 거기서 또 하나 사왔어요. 솔송주라는 걸 사왔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솔향이 나는 그 약간 알싸한 향이 나요.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막걸리 형태의 13도짜리가 하나 있고 40도짜리가 있는데 40도는 너무 세고 막 정말 그냥 그 소주 같아서 제가 그건 안 사고 13도가 15도짜리 두 개 사왔는데 향도 되게 좋고 솔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맛도 살짝 쌉싸름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잔막걸리를 정말 좋아해요. 너무 맛있죠, 잔막걸리. 정말 잔막걸리랑 옥수수 막걸리랑 제주도에 가면 그
감귤 막걸리 진짜 맛있어요. 그 정말 되게 좋아요. 그냥 딱 봤을 때는 비주얼상 별로 노란색이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먹어보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와. 그리고 한동안은 복분자 막걸리가 정말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복분자 근데 그건 좀 머리 유행했었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냥 네. 느낌상. 그래서 복분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지역 그 행사라든지 아니면 페스티벌 같은 게 좀 베낀 게 서로 다 똑같잖아요. 서로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네. 베끼고. 여기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저기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횡성에서 했는데 횡성에는 찐빵이 유명해요. 네, 아는 찐빵 네. 정말 유명한데 맛있어요. 복분자가 유행했을 때 횡성 지방의 모든 찐빵 그냥 다 복분자 찐빵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그리고 막걸리도 복분자 막걸리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제 크림 막걸리라는 걸 먹었는데요. 오, 크림 막걸리? 어때요? 막걸리에다가 네. 크림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친 건데 아. 그 얼리면 아이스크림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크림이 크림은 하겠다. 어떤 크림을 생크림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조 과정까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찐득하니 걸쭉하고 진짜로 그 뭔가 크림 녹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신사동에 개미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막걸리 집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정말 비싼 막걸리가 하나 있는데 막걸리에다가 몰트 위스키 와. 폭탄주를 팔아요. 되게 독특하네요. 근데 맛이 괜찮아요. 근데 뭘 섞냐면 정말 맥켈란 18을 섞어서 오. 이거 비싸요. 신기하다. 되게 맛있어요. 음식도 되게 맛있고 개미집. 신기하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부른 것들로 돌아가면 그때 항상 김명재 아나운서 누가 이거 잡았어요? 네. 아 맞다 김명재 아나운서가 지금 없으니까 저희가 소개팅 잘 되고 있을래나? 네, 뒷담화를 까기로 했잖아요. 소개팅이 아니고요. 네. 네. 근데 맨날 제가 김명재 아나운서 옆에 같이 앉잖아요. 네. 피아노 의자를 둘이 같이 앉는데 제가 또 붙으면 안 되니까 항상 제가 걸터앉다가 좀 혼자 앉기가 너무 편해요. 항상 엉덩이 한 3분의 2만 걸쳤었거든요. 제가. 김명재 아나운서가 항상 쩌렁쩌렁하게 뭔가 아, 참. 그렇죠. 그런 걸 담당했었는데 우리가 아까 잡담할 때보다 더 잡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먼저 가게 돼서 좀 아쉽네요. 브링라디 중리소를 조금 더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1881년인가 그때 중리소가 만들어져서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전쟁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그래서 주인이 몇 번을 바뀌다가 이게 옛날에는 브링라디 중리소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블렌디드 위스키의 그 베이스로도 많이 쓰였고요. 여러 가지로 쓰였었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되게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되게 많이 바뀌다가 제일 나중에는 그 화이트 앤 맥케이라는 되게 큰 회사 있어요. 거기에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그 회사도 손을 들고 94년에 문을 닫아요. 그랬다가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랬다가 아까 이제 최태영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병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게 그래서 2000년쯤 돼서 그 3명의 남자가 이걸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700만 파운드가 800만 파운드가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는 게 이 몰티스키 증류나 이런 쪽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보모에서 한 3-40년 동안 일했던 그 짐 맥기완이라는 그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어요. 저도 들어봤을 정도의 이름이면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인 작년에 거네요. 한번 우리나라 한국에 오셨었어요. 왔었죠 네. 작년에. 맞아. 그래서 그 양반이 은퇴했었나 거기 그만둔 보모에서 그만둔 분을 여기가 스카웃을 해서 여기서 이제 증류소를 새로 재건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게. 브링라디나 옥토모나 포트 샬롯이 네. 그분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되게 이노베이티브하게 패키지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실험도 하고 그런. 그러면은 그때가 2000년 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2000년. 네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숙성 기간이 좀 어리죠. 네, 10년 뭐 내외겠네요. 15년. 10년 얘네의 그러니까 레귤러 오피셜 10년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한 1-2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으로 나온 게. 그래서 브링라디를 맛으로 보자면 사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너무 트리키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짜증나요. 뭐냐면은 이 당당하게 딱 오피셜 딱 10년, 12년 이게 아니라고 그렇죠. 지금 병에 보면 사실 복잡해요.
모르겠어 몇 년산인지 네. 몇 년산이 아니라 몇 년인 줄 모르겠어요. 나오지는 않죠. 네. 보통은 이제 얘네 여기가 5년, 7년 뭐 이런 게 많고요. 그냥 처음에- 밝히지.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연도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제 처음에 얘네들이 2000년에 새로 생산을 네. 했으니까 물론 거기 보관되던 것들 좀 있겠지만 오래된 것들도 있지만 주 생산을 2000년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3년 이상 돼야지 그쵸. 스카치 위스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얘네들 얼마나 자금 압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시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클래식 라디가 그 술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컬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버번 캐스크를 많이 써요. 음. 뭐 쉐리도 쓰긴 하지만 버번이라 뭐 옆에 이것만 보도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그 아일레이 발리만 보더라도 같은 라디 크래시 그 브룩 라디 아일레이 발리만 보더라도 라이트하잖아요. 네, 이거는 색깔이 이제 얇대요. 우리 뭐 그때 얘기했죠. 거의 이거는 100% 버번 캐스크나 음. 뭐 리필 네. 아니면 서드필 쉐리나 뭐 이런 그리고 걸 썼을 가능성이 높고 2007이라고 써 있는 게 중요한 얘기겠죠 아마. 그 뭔가 빈티지 같은 느낌 나서 모르는 사람은 또 뭐 좋은 건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라인 같은 근데 뭐- 느낌이라서. 뭐 위스키에 따라서는 뭐 7년 됐다고 맛 없고 이러잖아요.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수성되면 맛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헷갈리는 게 여기에 나오는 다른 그 계열이 그 포트 샬롯이 포트 있다고 샬롯,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그 병에 보면은 뭐 PC 뭐 5, PC 6 이렇게 버전이 계속 나가요. 네. 그 지금 뭐 10번인가 12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PC 뭐 9, 뭐 10 이런 거 먹어봤었는데 그런 게 저는 좀 약간 특이하다는 얘기죠. 헷갈리고 뭐가 문제도 모르겠고. 아직 좀 자신은 없나 보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약간 음. 새롭게 그러니까 디자인도 바꾸고 네. 근데 맛은 뭐 결코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마셔볼까요? 안타깝게도 이 브룩라디밖에 없어서 포트샬롯까지 같이 먹어보면 되게 좋을 텐데. 포트 샬롯은 제가 전에 마셔봤다고 얘기 네, 드렸었는데 포트샬롯 괜찮아요. 피트도 적당하고. 그거랑 저는 향이- 그걸 기준으로 삼고 이걸 한번 먹어보면 되겠네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저희가 짠을 하죠. 왜냐면 네. 짠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 들어봤더니 공룡이 네. 있네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 이번에 불이 향만 봐서는 굉장히 가볍네요. 굉장히 라이트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사실은 브룩라디가 언피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향에서는 약간 피티는 약간 느껴지거든요. 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언피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 피티가 안 됐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디감은 좀 덜 느껴져요. 미디엄이나 미디엄보다 작거나 네. 약간 라이트하고요. 마차대도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향들이 바로바로 확 올라오고 저는 이게 먹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50도의 어떤 알코올이 다 느껴지는 것 같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에이징이 한 7년, 맥스 한 7년 이 정도일 거라 아무래도 좀 더 날 것 같은 네. 그런 좀. 근데 이게 지금 50도라 파션이- 더 그럴 수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알코올 진짜 도수. 50도 알코올 도수가 저는 진짜 온전히 다 느껴져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얘가 좀 부드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 버번 캐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고소하거나 약간 단맛. 그거랑 단맛은 좀 달라요.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느낌이 저는 요거 지금 먹는 건 사실은 이건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 2007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전걸 마셨는지 이거는 제 느낌은 굉장히 라이트하고요. 맛이 피니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슉 넘어가고 아주 달지도 않고 좀 약간 과일 맛 같은 게 좀 많이 나는 편이고. 대신 약간 스파이시한 게 좀 느껴지긴 네. 탁탁 쏘는 맛도 있고 이게 피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냄새에서는 네. 피트가 살짝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린가?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게 그 맥켈란이나 이런 애에 비해서는 피트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흙 냄새 같은 것도 느껴져요. 약간 얼씨? 우리 흙 하나 넣고 얼씨 막 지우개 막 이런 거 막 이레이저. 이레이지. 지금 물을 타봤는데
물 타면 좀 더 괜찮지 않아요? 물 타니까 좀 살겠네요. 그 견과류 냄새가 조금 뒷맛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술은. 근데 물을 타니까 냄새가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 타니까 부캐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뭐가 여러 가지 향들이 올라오고요. 그냥 나무 맛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디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나무 맛. 그리고 또 물 타니까 되게 드라이하게 네, 느껴져요. 단맛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꽤나 개성이 강하네요. 어쨌든. 근데 개성이 강한 게 어떤 맛이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독특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타도 뭔가 확 그러니까 증폭이 뭐 하나가 더 난다던가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 그냥 오히려 저는 얘는 첫 느낌은 그냥 좀 부드러우면서 좋았는데 계속 음미하려고 하면 맛들이 독립적으로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 내가 괜한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좋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약간 좀 풋 한국말로 풋이라는 말 그러니까 발 말고 풋내기 할 때 그 풋한 그런 풋한이라는 그 근데 의미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풋한 느낌. 정말 김진우 기자 말대로 흙 냄새가 저는 이제 좀 입 끝에 남아 있는 게 물 타서 마시니까 재밌다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끝에 처음엔 되게 거부감 들었는데 이거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재밌어. 근데 이건 저는 뭔가 있을 딱 이 술은 본격적으로 술 먹기 전에 간단하게 한 잔 하는 정도로 딱 좋을 것 같다. 약간 정신 차리자 이러고 이제 술 마셔야지 이럴 때 먹는. 리프레시할 수 있고 딱 그 정도. 이렇게 무겁지 않고 지금 우리가 먹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스카티시 발리라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산 발리를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증류소 중에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데서 보리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 브릭나디가 여기도 아마 자체 몰팅을 지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얘네들이 직접 하다가 한때는 포트헬렌에서 사온 적도 있었어요. 1900년 뭐 몇 년대 또 이건. 근데 저는 사실 싱글 몰트 위스키 병이 이렇게 좀 디자인이 그 현대적인 느낌이 나면 얘도 되게 특이하네. 좀 마이너스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명한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민트색 나는 거는 처음에 이게 싱글 몰트 위스키야 이러고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뭔가 특이하죠. 좀 전통도 있어야 이런 그 병에 그게 묻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오히려 병 때문에 병도 그렇지만 디자인 또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맛도 그렇게 하쉬하지가 않고 라이트하고 먹기도 어느 정도는 편한 편이고 또 여기에 라디 이게 꼭 레이디 같은 저도 그런 느낌들. 저는 별로네요. 뒤끝 있다. 감정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네, 재밌는데 술. 피니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술을 마실 때 안 맞는다 진짜랑. 처음 마실 때 향이라든지 아니면 피니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첫 느낌하고 끝 느낌이 약간 밍숭맹숭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꿀맛처럼 꿀떡 넘어가는 거냐 또 그렇지 않고 약간 흙맛이 나는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초보자가 선택하기에 이도 저도 아닌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캐스크의 향미를 느끼기에도 좀 약간 아쉽고 그렇다고 피티감을 느끼기에는 거의 뭐 있는 데 많다고. 근데 저는 이 브릭나디 옛날 거를 지금 이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원액을 그 인디펜던트 보틀러라고 그러잖아요. 별도의 병입 업체 고든 맥필에서 만든 걸 먹어봤는데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브릭나디의 되게 클래식한 그런 전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00년에 새로 오픈하면서 조금 피티하게 갔어요. 원래는 얘네가 피티하지가 않아요. 네, 피티하지가 않고 지금 이 먹는 거나 얘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해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얘네가 그 드디어 오피셜 버틀 10년산을 그 얘네가 릴리스를 했어요. 그거는 되게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방금 먹은 그 RA 마레이도 똑같이 뭐랄까 그러니까 스파이시한 맛이 느껴지려고 하는데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하나 개성이 도드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난번처럼 모든 게 잘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저희 맥켈란이나 그 글렌리벳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맛이 어우러진 느낌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잔돌이 섞이지 않고 착 퍼져 있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둘 다 나랑 안 맞아. 아니 약간 또 뭐 계속 마실 것 그러니까 같다며. 근데 이거 또 물 타면 또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가 근데 확실히 어. 다르죠. 예. 근데 이게 50도여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맛을 좀 음미하기에는 도수가 높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물 좀 다시 타보고. 근데 그냥 콜라를 이거 언더락이랑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언더락 얼음 있네요. 네 얼음. 이거 언더락은 진짜 잘 어울릴 것 언더락 같은데. 하면 먹어도 낫을 예.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확실해요. 게다가 그리고- 오늘 약간 소주 같은 느낌도 사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뭐 아일리 발리 이거는 더 좀 피티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스모키하다고나 무디해야 되나? 나무 맛이 나무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가 두 가지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보리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음 푸는 소리 때문에 저희 목소리가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방송되면 재밌겠다. 제가 이제 편집의 신이 되니까 그냥 맞다 대고 그냥 편집하면 되지 뭐. 그때 나무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표현인데 우디하다라기보다는 나무 맛 같은 게 이게 더 심하게 나네요. 이거 재밌네 진짜. 재밌긴 되게 재밌어요. 우디가 나무 남- 근데 거랑 좀 다르지. 아직 영어를 잘 무슨 못해서.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급지다 안지다 그 의미인가? 네. 이 영어는 고급지고 한글은 고급지지 않은 게 아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얼음을. 약간 그거는 그 표현은 그 따뜻한 아이스 커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은 너 영어는 있는데 소울은 없어 이런 거. 하여튼 확실히 저 얼음 넣으니까 이거 좀 힘드네요. 나 이 얼음 넣어볼래. 취한 걸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가? 재밌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그 고유의 향을 느끼려고 얼음 넣자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언더락 해보니까 괜찮은데요?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나? 언더락스로 좋아요. 흙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흙맛이 이게- 싹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이 뭐라고 그러죠? 아일리 발리는 저는 오늘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전에 계속 이 클래식 라디 이거 스카티시 발리만 먹어보다가 이게 나름 되게 개성이 있는데요. 처음에 좀 이거 좀 하시하고 좀 너무 드라이하다. 아까 김진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나무 맛 같은 거 우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술은 먹어도 마셨지만 괜찮아요. 음주운전은 아닌. 우디하진 않은데 나무 맛이 나요. 네. 이 느낌적인 이 필링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진짜 오늘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브링라디의 물론 이게 브링라디의 어떻게 보면 엔트리 레벨이기도 하지만 포트 샬롯이 또 굉장히 괜찮거든요. 맞아요. 저 포트 샬롯을 제가 먹어봤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괜찮은데 이랬는데 정말 달라요. 저도 포트 샬롯을 바에서 먹고는 느낌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포트 샬롯이랑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맘대로 안 됐네 그게. 꼬여서 네 오케이. 어쨌든 이게 근데 그 포트 샬롯이 이거보다 좀 비싼가요? 아니면 가격이 같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병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병은 다 모양은 네. 똑같아요. 근데 포트 샬롯은 폰트 포트 샬롯이라고 써 있고 뭐 사이즈가, PC9, 뭐 네, PC10 음. 써 있는데 근데 이 가격을- 브링라디 중에서 혹시라도 이거 들으신 분 나중에 바에 가서 그 바에 있다면 이 브링라디 중에 정말 맛있는 게 그 프렌치 와인 캐스크로 숙성시킨 게 있어요. 그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마고도 네네. 있고 소테르 마고. 캐스크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괜찮아요. 가격은 좀 나가는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김태우 부장님께서 그 막걸리를 네, 맥켈란에 섞어준다는 집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개미집. 저희가 얘네들이 지금 그 와인 캐스크에다가 숙성시킨 애들이니까 와인을 섞어서 마셔보면 어떨지 좀 궁금함이 느껴집니다. 아예 와인을 섞어서 블렌딩을 해서 먹어보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볼 때 근데 와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와인보다 그렇구나. 꼬냑? 꼬냑 섞어도 맛있을 것 같고 와인 중에 좀 그 혹시라도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이 있다면 네. 그거는 좀 섞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소테르는 와인 같은 것들 달달한 네. 와인들 그거 잘 배합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저희가 더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맛과 그 재료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가 섞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네. 우리는 아직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섞는 걸 이따 도전할 거야. 얼음을 넣으니까 어쨌든 맛을 전체적으로 좀 눌러줘서 네, 얼음 넣어서는 먹을만해요. 오히려 약간 이 맛들이 좀 섞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약간 산발적으로 세지 않은 맛들이 올라와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얼음 넣으니까 안정감이 생기네요. 그리고 또 이 아까 이제 포트 샬롯 혹시라도 이제 관심 가져서 포트 샬롯을 드셔보실 분이 있다면 이제 얘기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옛날에 여기 아일레이를 가봤었거든요. 갔을 때 이 브링라디 중리소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경치가 되게 깔끔해요. 그 앞에가 바로 그 로킨달인가? 뭐 그 앞에 그 바다라고 해야 되나? 로크인달. 아 로킨달. 네. 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로크가 원래 호수란 뜻이거든요. 스코틀랜드 말로. 그래서 그 네스호 있잖아요. 그 록네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실제로 록네스는 그거는 그냥 담수호인데 이 앞에 록인달은 호수는 아니고 그거는 바다예요. 바다에 해협만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안으로 푹게 들어와 있어요. 아일레이 섬이 있으면은 이게 서쪽에 튀어나온 곳에 있는 게 이 브링라디 증류소인데 그 록인달을 사이에 두고 바다 저 건너편에가 보모호 증류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모호 증류소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이 여기가 네, 되게 재밌고 그리고 뭐가 있더라? 아 그 포트 샬롯이라는 데는 이 브링라디가 동네 이름이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포트 샬롯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원래 그 포트 샬롯에 그 포트 샬롯의 디스틸러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포트 샬롯에 증류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로킨달 디스틸러리였는데 그게 망했어요. 1929년에. 근데 그 증류소가 굉장히 피티했어요. 그래서 그거 제 생각에 아마 그거를 기리고자 이 포트 샬롯을 피티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로킨달이라는 증류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블렌디드 위스키에 많이 쓰였어요. 피티해가지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중류소들이 각자 투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투어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그 브롱라디 위스키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면 중류소 일꾼들하고 같이 위스키를 만드는 걸 해볼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걸 인터넷으로 생중계 해줘요. 아 맞다. 제가 중요한 얘기 안 했다. 죄송해요. 브링라디 증류소가 되게 재밌는 게 웹캠이 있어요. 그래서 증류소 안에 두 개가 있고 밖에 두 개가 있어서 그걸 24시간 계속 틀어줘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증류 과정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을걸요. 그리고 웃긴 게 그 밖에 설치된 웹캠 중에 하나는 바다 쪽으로 돼 있고 하나는 주차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진에 사람들이 차 세우고 여기 구경하고 들어가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다. 네네. 그럼 그 이제 인사 나중에 자기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5월에 네. 개념 그 개업 기념 행사를 5월에 하는데 그거를 실시간 중계를 한대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젊은 회사인 것 같아, 확실히. 그렇죠. 이게 이 아까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2000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세 명이서 원래 문 닫았던 중류소를 94년인가 5년에 마지막으로 증류를 했다가 다시 문 닫고 2000년에 이제 어떤 세 명의 젊은 사람 젊은지 모르겠지만 세 명이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오픈을 해서 잘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보타니스트 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같은 증류소. 그 보타니스트 진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그러다가 그 증류소가 통째로 레미 마틴이라는 꼬냑 회사에 팔렸어요. 몇 년 전에. 진만. 아니요, 전부 다. 아, 전부 다? 이거 몰트 위스키까지 브랜드 자체가 다 팔렸어요. 아. 그 보타니스트 진이란 거는 되게 괜찮아요. 진인데 되게 훌륭한데 그 진이 이 브링라디 아까 말씀드렸던 진 맥큐안이 만든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이 이노베이트 뭐 와가지고 만든 거죠. 그 진도 먹어요. 저 진 좋아하거든요. 진 되게 훌륭해요. 보타니스트 진. 네. 같은 회사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같은 증류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위스키가 아니고 진이면은 보다 매력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전 들어요. 꼭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랑 얽힌 되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까 포트 샬롯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포트 샬롯이라는 증류소가 이제 뭐 1929년에 그 당시에 많은 증류소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금주령이 1923년인가 뭐 22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위스키들이 어디로 판매됐냐면 미국으로 판매됐었는데 금주령이 딱 나오니까 다들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 닫은 증류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 샬롯이라는 증류소도 그때에 문 닫았어요. 1929년에. 그랬다가 그 뒤로 다시 다시 오픈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브링라디에서 그걸 사요. 그 빈 그 공간을. 그래서 자기네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숙성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스토리가. 아 근데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이 아까 그 짐 맥견이 여기 브릭라디 와가지고 이그 포트 샬롯을 다시 살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건물만 나와 있고 증류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걸 새로 사지 말고 딴데 그 땅 2000년인가 2004년도인가에 문 닫는 증류소가 있었는데 거기 거를 통째로 사왔어요. 증류기 뭐든 뭐 몇십 톤 이걸 싹 큰 바지선에다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사용하겠다. 근데 실제로 포트 샬롯이 다시 문을 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건 다 어디서 알게 되시나요? 그러게요. 그냥 뭐 저는 주셔서 관심 있어. 정말 이걸 친구랑 운전하고 가면서 들으면서 네. 제 친구가 궁금한 건 항상 김태호 부장님. 저분은 도대체 저걸 왜 알고 있는 거야? 저분은 도대체 저런 거를 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저희끼리 얘기하고도 네. 반은 까먹거든요. 맞아요. 반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기억나는 것만 말해주는데 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김진호 기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술을 하나 준비했잖아요. 아 맞아요. 김진호 기자가 하는 말이 그냥 갖고 오면 말을 해주실 거야. 그래서 다른 따로 준비 저희가 안 했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마감이랑 뭐 그 명절이랑 끼면서 네.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하쿠슈 중에서 하쿠슈는 잘은 몰라요. 근데 가봤어요. 하쿠슈. 또 가보셨어요 역시. 네. 근데 정말 인상 깊은 게 정말 산골짜기 산 속에 아, 있어요. 좀 지대도 조금 높아요. 그래서 되게 쿨뭐 메이츄레이션이라고 있나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풍광도 되게 이쁘고. 하쿠슈를 먹어볼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 일본-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하쿠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페니스 위스키는 저희가 처음 먹는 네. 거죠. 그쵸. 근데 일본 스키들은 거의 실패가 안 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두루 너무 좋게 잘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고서 짠. 별로다라고 나올 수가 없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바로 아, 먹지 말고 네. 3번 정도 향을 나눠서 못 견디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내가 너무 그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12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산토리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위스키 토브라면 이 하쿠슈와 야마자키거든요. 네. 완전 훌륭한 소리예요. 그 얘는 싱글 몰트 위스키도 있고 퓨어 위스키라는 것도 네, 있더라고요. 섞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퓨어 위스키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퓨어 위스키가 위스키 그 퓨어 몰트. 네. 퓨어 몰트 위스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했어요 저도. 몰트 위스키 그러니까 이제 몰트 위스키에 있어서 블렌디드 섞은 것도 있어요. 몰트 위스키끼리만 섞은 거. 네. 그거를 뭐 용어가 되게 많은데 뭐 퓨어 몰트라고도 하고 블렌디드 몰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은 블렌디드 몰트라고 하는 게 맞죠. 빅피트 저번에 먹었던 것도 블렌디드 그것도 몰트 블렌디드 위스키였잖아요. 몰트. 어쨌든 몰트 위스키만 섞은 거라는 거죠. 예. 다른 뭐 그레인 위스키를 섞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브릭라디는 꼭 한번 포트 샬롯하고 옥토마를 갖고서 네. 해보시면 옥토마 분명 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게 ppm이 지금까지 나온 위스키 중에 그 옥토마도 또 지금 하쿠슈 얘기하는데 다시 브릭라디 얘기해서 그런데 그 브릭라디에서 만든 옥토마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포트 샬롯도 한번 릴리스하고 다 팔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 버전이 나오고 다음 버전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옥토머도 뭐 4.2, 6점 몇까지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ppm 셌던 게 그게 페놀 지수잖아요. 네. 130인가 120 몇이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건데. 보통 어마어마한 40 그 저희 네. 그 빅피트가 빅피트가 40. 40 이죠. 예.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그 포트 샬롯이 40이에요. 그것만 해도 40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 얘는 맛있네요. 그 맥켈란이나 글렌리벳에서 약간 좀 날카롭게 맛을 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향도 그렇고 근데 약간 피트감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피트 향이 세게 느껴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프로이 캐스크 스트렝스를 조금 뭐 몇 떨어뜨리면 너무 맛있는 맛, 이렇게 맛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이따가 여기다가 한 방울씩만 넣어서 좀 드셔보세요. 아까 저기 최태영 에디터님 아까 뭐 이렇게 섞었다고 하는데 네. 글렌 리벳이랑 그 라프로이기 섞으셨어요? 아니면 맥켈란이랑 라프로이기 섞으셨어요? 다 글렌리벳하고 맥켈렌에다가 각각 라프를 섞어서 마셔봤어요. 여러 가지 섞어봤구나.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글렌리벳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지금 이번에 위스키 시음 막 하시면서 피트에 대한 취향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글렌리벳 자체도 되게 밸런스가 좋은 위스키인데 맞아요. 거기다가 피트를 좀 섞으니까 본인 그러면 그러니까 피니시가 확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그 임팩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캐스크 스트렝스는 독하잖아요. 그냥 먹기 좀 힘들었는데 그 피트 향만을 위해서 캐스크 스트렝스를 그냥 먹기는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은 꿀맛처럼 시작했다가 끝은 스모키하게 끝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 자신 있는 게 김진호 에디터가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자, 이거는 색깔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저 이미 물을 타서 사실 좀 연한 그렇죠. 네. 여기도 아마도 이제 여기도 버번 캐스크나 네, 버번. 그리고 이렇게 향 맡아보면 쉐리 향 같은 게 좀 쉐리 향이 느껴지거든요. 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세컨 필이나 네, 이런 그럼. 걸 좀 섞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버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단맛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느낌은. 그리고 바디도 그렇게 네. 세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좀 균형 잡혔다라고 네.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맛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고요. 그동안 먹었던 거랑 비교하면 맥켈란하고 글렌리벳의 약간 중간 정도 맛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카로운 맛은 맥켈란에 좀 가깝고 그러니까 향기로운 거나 달콤한 맛은 글렌리벳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저는 글렌리벳보다는 단맛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더 그래서 하지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밸런스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섬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맥켈란이랑 글렌리벳에 이런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엣지를 조금 더한 느낌. 아 패션 피플이다. 해피. 아 오늘 단어 선택이 안 되네. 근데 딱 그 느낌이에요. 약간의 진짜 나를 조금 이렇게 세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저는 근데 하쿠슈보다는 저는 야마자키가 좋더라고요. 야마자키. 야마자키는 진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맛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그러게요. 저는 제 취향에는 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얘가 그렇죠. 얘에다가 스모키 향을 더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 근데 하쿠슈는 사실은 이 12년보다도 15, 18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샵에 가서 들었는데 그 일본산 위스키들이 가격이 되게 오르고 있대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네. 게 아니잖아요. 늘리지 못하죠. 네, 뭐 1등 상도 타고 일본 그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본 위스키가 막 늘고 있다 이런 증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선 최근에 좀 일본 위스키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이것도 수입사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계속 올려요. 너무 심할 정도. 한 번에 막 10몇 프로씩 확 올리고 매년 올리고 이러니까 좀 과하지 않나 그 부분은. 이게 물론 세계적으로도 같은 12년이면 일본 위스키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맞아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심할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버해서 한 2배 차이 난다고 해도 진짜 거의 뭐 거의 그 정도 진짜. 심하죠. 그 정도로 가격이 비싸게. 200까지는 아닌데 네, 거의 거의 한 50% 이상. 네, 50% 이상은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더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돈을 주고 이거 굳이 먹을 일본 위스키를 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제 그게 항상 개인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러면 한두 번 먹을 만한데 정말 잘 만든 위스키야. 근데 이거보다 같은 가격이면은 이거 뭐 말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확실히 아까 그 김태우 부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자면 일본 자동차가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바로 딴 데로 가는 독일 그치, 차를 그치. 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약간 판단하기 일본 위스키의 어떤 위상을 저희가 그냥 넘겨주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이 진짜 일본 위스키에 많긴 한 게 제가 에스콰이어 미국 본지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 위스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 잡지의 기사들을 봐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거예요. 그 맛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 위스키나 미국 위스키, 캐나다 위스키의 약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그 정체돼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저희야 싱글 몰트 위스키가 비교적 생소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옛날부터 먹어왔고 이제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다 먹어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새로운 거에 관심이 가죠. 일본 위스키도 궁금하고.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은 역사가 있으니까 음.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맞아. 거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거랑 비교하다 보면 거기서 좀 뒤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평가,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여지껏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마시면서 개성이 강하지 않다고 느꼈거나 맛이 없다고 느낀 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익숙한 애들을 두고 예쁜 여자가 나타났을 때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일 뿐이지 저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위스키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거나 아니면 그게 더 독특하다고 특출나다고 말하기 힘든 느낌? 저는 뭐 일본 위스키에 대한 생각은 각 개별적으로는 다 정말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 야마자키 에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 그 페이보릿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항상 일본 위스키 먹으면 이 가격에 이거 같은 만족도를 주는 그 옵션들이 딴 데 되게 많거든요. 더 좋은 맞아. 에이지들에.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 그 밸류 포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약간 항상 퀘스천 마크를 살짝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가성비.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렇죠. 가성비 네. 있죠. 그런 부분들. 근데 그냥 저는 어쨌든 일본 거,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저희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잘 안다고 느끼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기도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뭔가 위스키 보면 정말 부러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스키나 사실은 맥주도 훌륭해요. 잡지도 그래요. 잡지도. 잡지도 로컬 잡지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시장은 일본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라이센스 매거진들이 이제 거의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일본만 유독 맥을 못 쳐요. 라이센스 매체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관이 있어 보이는 어떤 점은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도 저희가 시작 때도 한번 말했지만 내수 시장이 커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죠.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 특허 다 무시하잖아요. 샤오미 같은 기업 그치, 같은 걸 샤오미. 보면 맞죠. 일본이 위스키 시장이 되게 커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스키 시장이 한 160만 케이스, 그 9리터 상자가 그 정도 되는데 일본은 제가 알기로 한 300만 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일본 위스키예요. 외국 위스키가 작아요. 요즘 또 특히나 일본은 트렌드가 뭐냐면 몰트 위스키도 있지만 저거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죠? 소다 타 먹는 거. 하이볼. 하이볼. 아, 굉장히 일본은 좋고, 진짜 하이볼 많이 네. 먹어요. 제가 정말 있게. 지난주에 하이볼을 먹었었거든요. 그 산토리 가쿠빈. 네 거기에다가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입맛에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하이볼 좋아해요. 저도 하이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탄산수 섞어서 먹었었는데 아마 진토닉 같은 거 섞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일본 위스키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가쿠빈이라는 위스키가 팔려요. 산토리. 네, 산토리 되게 싼 위스키. 가격도 정말 싸잖아요. 근데 전 솔직히 그거 맛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꼭 비싼 거 안 넣어도 네. 가쿠빈으로 만들어도 되게 맛있고. 소매상에서 그게 3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14만 7,000원이에요. 근데 이 매장이 조금씩 뭐 한 10,000원 정도씩 싸게 파. 어디서 사세요? 얘는 몰티샵에서 샀어요. 몰트샵에서 사죠. 네. 몰트샵이 네, 좀 많이 있는 건 싸고 많이 없는 건 비싸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근데 하이볼이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신기하네. 저는 하이볼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 그 미주아리로 미주아리. 먹잖아요. 네. 미주아리 저걸 무슨 맛으로 먹어 했다가 우연히 일본 갔을 때 그 출장 갔을 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그 동네 바에서 저녁 때 밥 먹고 살려 없어가지고 그냥 골목거리에 있는 거 딱 갔다면서 뭐 아주 옛날 얘긴데 뭐 이쁜 아가씨들 없나 바에 가서 옆에 앉아서 얘기나 좀 해볼까. 지난번에 일본 가셨다고. 그거보다 한참 한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미주알이 네.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미주아리는 위스키에 물 탄 거. 거예요. 끝. 근데 그게 정말 무슨 맛이야 했는데 근데 정말 맛있어요. 잘 타면은 정말 맛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게 바텐더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바텐더 진짜 위스키에 물만 탄 건데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건 정말 맛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야구도 그렇지만 굉장히 분석하고 되게 그러니까
그 통계에 되게 집착하고 디테일하게 그런 들어가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바텐더들도 지난번에 김태우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컵을 어떻게 잡는지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컵을 꽉 잡는지 뭐 손끝을 잡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아니다. 네. 제가 그런 거를 어떤 분한테 바텐더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매너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맛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진짜 별로 좋아하진 않은 나라지만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런 정말 디테일들이 대단해요. 어디서 온 걸까요? 과연 그런 국민성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유난 떤다 이렇게 그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난 유난 떤다. 별거가 없다. 네. 근데 그거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유난을.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한국에 왜 유난 떤다는 그런 말이 생겼을까? 너무 남을 의식해서 그런가 한국은? 뭐 일본은 남의식을 엄청 많이 일본이 하잖아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하잖아요. 더하죠. 남의식하는. 한번 알아봐서 다음에 얘기해 네. 네, 해주세요. 주세요. 궁금하네요. 유난은 근데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런 오타쿠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연결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쿠 문화가 이제 조금 비약하자면은 어떤 세계의 역사 문화를 지금 되게 뭐라 그러죠? 그 선도? 아니요 카테고리 이렇게 만들어간 아카이비. 아카이브. 아, 이게 아카이브. 생각이 안 나. 맞아. 얘네들이 그렇게 일본 오타쿠들이 사실 그런 어떤 아까도 비약하자면은 체계화시키고 예. 모아놓고 쌓아놓고 역사 문화를 세계 그 지네 것만도 아니야 세계 역사 문화를 아카이빙 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과거사는 정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뿌려놓은 거죠? 자기들 싫은 거는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헤이그 클럽을 또 시음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그러면 그렇죠. 요거 세 개만 우선 네. 그 총평을 한 번씩 말해 주세요. 아직 안 적었어. 저거. 어, 이거 저거. 적고 어차피 이거 편집하시겠지. 별로 좋은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브롱라디 클래식 라인은 저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젊은 느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수 그 병에 대해서 병의 디자인이 좋고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게 좀 믿음직스럽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멋부린 느낌이 있었는데 모든 맛이 뚜렷하지 않고 작게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조금씩 되게 얕게 느껴지는 맛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브롱라디 그 아이레이 바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도드라진 맛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을 눈 감고 하자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임팩트를 저에게는 주지 못한 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첫 모금은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잔을 시작할 때 얘를 부드럽게 한 잔 마시고 이제 다른 맛을 깊게 느끼기에는 그 시험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 맞추려고 하얀 종이를 한번 대고 네. 하얀색을 이제 통일하잖아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그 하쿠슈 12년은 잘 다듬어져 있고 정말 칼을 잘 갈아놓은 듯한 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각각의 맛들도 개성 있게 느껴졌고 근데 계속 말했듯이 일본 차를 타는 것처럼 굳이 내가 이 돈에 일본 차를 탈 이유가 있을까? 독일 차를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퀄리티 면에서나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재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저는 오늘처럼 총평이 좀 어렵기는 좀 그랬는데 이 브롱라디 클래식 라디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최 기자님 표현하고 좀 비슷한데 저도 맛까지 모던 하고서 물음표를 쳐놨거든요. 또 패키지가 모던한데 맛도 너무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 뭐 영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일레이 발리는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평이 되게 독특한 풍미다. 그래서 아주 뭐가 특별히 좋다 나쁘다 보다도 좀 이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좀 브롱라디에서 아쉬웠던 거는 포트 샬롯을 우리가 오늘 못 해본 게 좀 아쉽고 하쿠슈 12년에서는 두루두루 좋다 이렇게 평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 거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점수를 봐도 대부분 2점이 되게 많아요. 2점, 3점. 네, 저도 맞아요. 저도 거의 그런 거 같아요. 하쿠슈에서만 3점
뭐 이전 반이 있어요. 3점은 없고 예, 저는 브룩라디 더 클래식 라디 같은 경우는 멋모르는 풋내기 항상 딱 그런 것 같아. 그냥 이게 좋다 싫다는 아니고요. 뭐 풋내기 귀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는 되게 그냥 멋모르고 덤빈 풋내기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브룩라디 알레이 발리 같은 경우는 정신이 번쩍. 이거는 좀 인상이 깊긴 했어요. 이거를 얼음 타 먹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이런 위스키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하쿠조 12년은 예민한 신사. 예민한 신. 네, 그러니까 맥켈란이 되게 우아한 신사라고 표현하고 글렌 리벳이 되게 좀 정중한 느낌의 신사였다면은 얘도 신사는 확실한데 좀 예민하고 좀 그런 날선거 같은 느낌. 김진우 기자가 한 말을 들으니까 일본 지식인의 그 표상 동그란 안경 쓰고 맞네. 약간 그런 깐깐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얍삽해 보이기도 하고 그 얘기하니까 딱 이미지가 딱 들어오네요. 네, 아, 그런 느낌이 맞다, 드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보너스로 네. 제가 싱글 그레인 위스키 헤이거 클럽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한번 시음을 살짝 해보고 그러면 재빠르게 하죠. 예. 제가 저 글렌립의 나두라에다가 그 라프로이 캐스크 스트렝스를 조금만 섞어준 걸 한번 드셔보세요. 한 입만 마셔보세요. 진짜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블렌딩. 제가 블렌딩을 이거는 그러면은 이름을 뭐라 붙여야 되나? 굳이 나두라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나두라는 이 자체로도 너무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태형 나두라 한 모금 딱 마실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오늘 블렌딩을 시작했습니다. 나두라이기네 나두라이. 나두라익 괜찮은데요 나두라익? 이거 제 술잔인데요. 네. 글렌립의 라두에라에다가 자기 것 많이 따라 어리는 조금 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없어서 아,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글렌립의 라두라 5에 라프로이 이건 캐스크 스트렝스 1 정도? 진짜 맛있다. 그렇죠. 진짜 맛있다. 좀 저는 진짜 이 맛에 아이씨 이거 많이는 못 먹겠는데 네. 진짜 맛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두라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아하 정말 이 오 제대로 더 이 피니쉬를 한번 오! 느껴보세요. 저는 정말 피니시가 정말 오래. 네 이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끝에 이 피치 향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치 향이 나오면 되게 거부감 드는데 끝에 확 올라오네. 와. 첫 향기는 나두라. 하이파이브 맞아요. 하이파이브 한번 과일 할까요? 향이 진짜 맛있어. 진짜 훌륭했어. 진짜 맛있어. 과일 향이 나고 피니시에서 네, 쭉 밀어주는 게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를 이렇게 먹고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김진호 기자한테 이 라프로익을 줄 때 티가 안 나게 뿌려야 되는데 뽀이다뇨. 그래서 이걸 세금 거두신 거예요 그냥. 홀랑 먹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독하기도 하고 섞어봤더니 정말 기절하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진짜 오. 밤마다 이거를 인정. 진짜 와우. 이게 첫 향기에서는 네. 피티 향기 많이 안 올라오고 나두라가 또 알코올도 세니까 네. 그 과일 향 같은 게 탁 나다가 그리고 쭉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 네. 민다 끝까지 진짜 내가 밀리는 것 같아. 진짜 그 민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오 좋아. 이게 진짜 오묘하다.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원래 제가 나두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파인애플 맛이 되게 네. 좋거든요. 근데 그게 끝에 싹 감돌면서 변해, 피티가 피티 되게 향으로. 싹 그죠 변하죠. 싹. 오. 파인애플 향이 피티 향으로 변하는 이 경험이 너무 신기한데요. 재밌어요. 비율이 이게 조금만 네. 들어가겠다. 어. 앞으로 딱 앞으로 요정 조금. 네. 한 5대 1이나 4대 1 정도? 5대 1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6대 1 하여튼 정말 조금만 넣어도 이게 이제 요거를- 캐스크 스트렝스니까 그렇고 만약 그럴 것 같아요. 캐스크 스트렝스가 없으면 아니면 CS가 좀 없으면 더 넣어. 다른 것들은 뭐 조금 더 넣어.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로도 이번에는 개인 블렌딩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네. 했던 이유가 저는 이걸 먹고 그러니까 제가 섞어서 먹고 네.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를 좀 찾았어요. 굿.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네. 와. 그럼 헤이그 클럽 한번 섞어 볼까요? 에그 클럽은 일단 이게 무슨 맛인지 설명을 네, 드리고 가야 맞아요. 되니까는 우리가 시음을 살짝 하고요. 네. 이게 헤이글 클럽은 이게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굉장히 새로운 술인데 이게 싱글 그레인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레인 위스키만 갖고 처음에 우리가 그 설명을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먹고 알고 있는 위스키의 대부분은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거든요. 몰트 위스키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원래는 그레인 위스키는 단가가 좀 싼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위스키 자체가 갖고 있는 플레이버나 뭐 맛과 향도 좀 약한 편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거를 주로 원래 그걸 거의 한 60-70% 넣고 뭐 70% 이상 넣고 몰트 위스키들을 한 20-30%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블렌디드 네. 위스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기 참 대단한 거고 베컴이 또 모델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선 이서진 씨가 사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베컴 빨이다. 모델로? 베컴 팔로 술을 팔 아니면 병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병- 그래서 저 사실 이거 네. 행사도 가고 파티도 갔었는데 베컴 봤어요? 네. 베컴이랑 진짜 우리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로 가까이서 봤는데 감히 인사를 못 하겠는 그 기분 아세요, 베컴? 그렇지 베컴도 싫어하는 건 티가 나.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얘를 바에서 먹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냥 이걸 왜 그럴 수 있어요. 굳이- 그래서 아 정말 얘는 프로모션 그리고 음. 이 술 디아지오 거잖아요. 술 회사에서도 얘를 사실은 그냥 먹기를 기대하지 않고 섞어 먹을 섞어서 거다. 먹을 때 맛있죠. 네. 그리고 바에 가면 얘를 하나 까서 다른 애들하고 블렌딩 개인 블렌딩을 해준대요. 그런 네. 그런 용도로 저도 사실 가져온 그러면은 거예요. 다른 위스키랑 네, 그러니까 그 싱글 몰트 위스키랑 요걸 하나 까서 블렌딩을 해먹는 개인 블렌딩을 해먹는 거. 근데 이거는 뭐 테이스트가 나쁜 건 아니고 테이스트가 별로 없죠. 네. 네. 좀 옅은 플레이버가 편이에요. 네. 역하죠. 정확히 말하면 옅은 편. 그래서 이거는 그 얘의 용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라이트하고 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근데 정말 옅어요. 병이나 이 패키지가 너무 이쁜데 맞아요, 여기다 너무 맞아요. 돈을 많이 썼어. 근데 맛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속에 넣었을 때 맛이 금방 딱 알코올로 변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떨 때 느끼면 살짝 비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저 네. 비릿하다고 느낄 때가 꽤 있어요. 저도 지금도 약간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자기 전에 사실 저 헤이그 클럽을 한 잔 정도 따라놓고 침대 옆에 곁에 두고 이렇게 먹다가 좀 피곤하면 자야지 이러는데 진짜 한 모금 두 모금 먹고 그대로 냅두고 자요. 라프로이 캐스크 스트렝스 이 정도를 섞으면 약간 라프로이기 한번 바로 실행에 옮겨볼까요? 약간 미원처럼 네. 아무데나 그래도 섞으면 헤이그 클럽은 좀 비릿하고 맛이 되게 옅고 지금까지 먹었던 싱글몰트 위스키와는 다르게 근데 이게 어떤 무언가와 만나면은 되게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이게 뭐 베이스니까요. 네. 베이스가 너무 강하면 맞아요. 그 뒤에다 섞어도 맛이 안 나는데 이게 베이스가 약하니까. 그럼 뭘 한번 섞어볼까요? 뭐 글렌립 저희에게 천상의 경험을 안겨주신 최태형 에디터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글렌립의 15 글렌리베 15를 10급 아 맥켈란을 섞어볼까요? 맥켈란 18 맥켈란 18이 저희가 맥켈란에서 봤던 그 베스트였었잖아요. 18년이 되게 좋다고 느꼈었는데 얘를 헤이크 클럽에 한번 섞어보시죠. 얼마나 섞어야 될까요? 근데 이게 항상 베이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이스가 더 반 많아야죠. 이상 돼요. 저 각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네, 그렇죠. 각자 저 잘 맥켈란 18년을 섞으시고 자 이것저것 섞어서 네. 이걸로 그냥 가죠 뭐. 네 이걸로 네. 쭉 가죠.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헤이클럽이 이렇지가 않은데 오늘 향을 맡아보니까 비릿한 게 좀 비릿하고 심하죠. 휘발 향이 나는데 원래 안 이런데. 저는 그냥 저번에 먹었던 맛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좀 그냥 집에 놔뒀던 거예요. 뭐 다른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그럼 난 이게 또 여기다가 위스키가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느끼나? 저는 되게 달게 느꼈거든요 이게. 그거 다 먹었어. 마가블린 있죠. 라가브린도 없어. 원래 없었어. 피티한 건 다 다른 거. PT한 거 다 먹었어요. 피티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먹고 라프로이 캐스크 스트렝스 이거 두 방울 남았어. 이거 두 방울로 저 떨어뜨려. 하이랜드 팜은 김진호 기자가 다 먹었잖아. 맞아요. 내가 또 오늘 블렌딩이 잘 안 될 것 같아. PT가 다 없고 다 비슷비슷한 맥켈란, 뭐 글렌리베, 글렌피디 이런 애들만 있어서 네. 여기다 아란을 좀 섞어도 괜찮을 거예요. 아란 프로티안. 진에 섞진 않죠. 절대 안 돼. 진해 섞으면 안 되죠. 원하시면 깔로아 넣으면 맛있어질 거고. 물론 엄청 달아질 거. 저는 아란을 섞어야겠다. 맥켈란을 섞은 것만으로도 피니시가 생겼어요. 음, 저는 맥켈란을 그 3대 1 정도 섞었거든요. 나도로만 섞었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네. 완전 다르네. 저는 지금 망한 것 같아요. 그냥 제 건 망한 것 같고 저 이 나도라랑 헤이그 클럽 섞은 거 저도 한번 맛만 들어볼게요. 맛있어졌어요. 나도랑 딱 섞었더니 맛있네. 그러니까 얘는 오 좋다. 시작이 확 풍부해지고 그 맥켈란 18을 맥켈란 섞은 18. 건 피니시가 생겼어요. 음. 피니시가 생겼어. 근데 맥켈란 18 섞은 거는 다른 게 조금 첨가될 것 같아요. 아직 약간, 비린 맛이 아직 남아 있어. 약간 이게 재밌는데요? 술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이런 장난을 아니, 치네요 근데 저희가. 피티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먹었던 피티한 건 다 먹어버려서 없어. 피트가 없는 게 너무 피가 좀 아쉬워. 있었으면 네. 진짜 좋을 뻔했다. 요거 한번 요걸 좀 넣어보세요. 요거 지금 라프로이 캐스크 아, 이미 스트렝스 맛있어.
맛있어. 이미 맛있어. 이걸 넣었더니 나두라. 그 나두라가 네. 정말 맛있는 거야. 나두라가 또 나두라가 알코올 도수가 세잖아요. 이거 확 잡아줘. 나두라는 진짜 좋은. 이거 헤이클럽에 그냥 나두라만 섞었을 때가 제일 맛있네. 네. 저는 지금 헤이그 클럽에 음. 이 라프로익이었죠. 라프로익 조금, 그다음에 아란 조금, 그다음에 하쿠슈 조금 넣었는데 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그거는 그냥 짬뽕. 그냥 짬뽕이야 이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맥켈란 18하고 그거는 그 아주 라프로이그 그러니까 맥켈란 18을 넣었을 때는 음. 피니시가 살짝 생겼어요. 근데 음. 중간 맛이 다 밍밍해서 네. 약간 아쉬웠는데 라프로이 라프로이 섞으니까? 캐스트를 넣었을 때는 음. 안정감이 생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뭔가 아쉬운 맛? 음. 저는 이제 피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다 볼게요. 아쉬워. 근데 원래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위스키들이 이렇게 여러 개 섞잖아요. 그거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숙성을 시켜야 네, 짧게는 맥주, 길게는 몇 달을 맞네. 메링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얽히고 이게 설키게. 실제로 화학 성분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좀 결합이 되게 안정화시키는 거죠. 정말 나두라 그 글렌리벤 나두라에 이거 어때요? 들어보세요. 이게 앞으로 들어가니까 이 밸런스를 좀 잡아준다. 약간 PT가 좀 세긴 한데 제 거는 조니워크 블랙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제 거는 물 타니까 좋네요. 얘는 향이 그동안 입에 있었으면 코로 확 올라오는 그런 화음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맛있네. 물을 좀 섞으면 오늘 베스트는 정말 나두라의 나두라의 라프로이 캐스크 스트렝스.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그래서 세금을 너무 조금 거둔 게 아닌가. 제가 빨리 조만간 한 병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집에 나두라도 있고 그때 주신 라프로이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가 한 두세 번 먹었나 그래가지고 아직 조금 꽤 있어요. 들을 때도 사실 얼마 안 됐었죠. 네, 그래도 꽤 있어요. 그게 아껴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껴 먹다가 보니까 고안하게 된 거예요. 이걸 근데 저 집에 가서 진짜 나두라에다 타 먹을래. 너무 맛있었어요. 예. 이걸 듣는 분들도 저는 이렇게 싱글 몰트 위스키를 도전한다고 한 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는 블렌딩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섞어 보니까 너무 맛있네. 근데 이게 제 입맛만 맞는 게 아니라 저 김진호 정말 기자도 맛있었어요. 예. 김진호 근데 기자도 그 두 개가 정말 절묘한 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안 맞는 거 두 개 섞어서 더 이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큰 재미 요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른들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 장난치다 보니까 정말 또 맛있는 새로운 맛이 근데 발견이 되네요. 왜냐면 사놓고 안 먹는 그러니까 김태호 맞아. 부장님이 라프로이 캐스크 스트렝스 안 드시는 것처럼 어. 안 먹는 술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도전해 보면 어. 정말 완전히 다른 맛을 이걸 미리 아셨다면은 저한테 그 고생을 하셔서 주지 않고 나두라에 한 방울씩 타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맛이에요. 정말 한 좋은 표현이네. 5, 6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근데 베이스가 이거 헤이클럽은 별로인 거 같아요. 헤이그 클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맛을 좀 밍밍하게 해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할 땐 모르겠는데 우리가 굳이 싱글 그레인까지 갖추고서는 블렌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죠. 몰트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리고 헤이클럽은 그냥 그 소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나을 것 헤레나 이런 거 타 먹으면 되게 가볍고 아니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 진저에일 그런 것도 아예 좋아요. 진저일이랑 그것도 섞으면 잘 어울릴 것 사실은 이 술이 한국의 음. 그런 노래 부르고 이런 술집에서 섞어 먹기 좋은 그 용도.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사실은 그런 쪽에 더 집중한다는 얘기를 음. 어디서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술집 아가씨들은 저번에 어디 갔더니 이걸 먹더라고요. 바에서 아, 그 이렇게 착석바 같은 데 네. 있잖아요. 토킹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싫어하더라고. 무겁다고 병. 다른 병. 그 친구들은 실제로 펑셔널한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니까. 근데 병 디자인이 약간 뭐- 향수병 같아요. 근데 병 저는 정말 이뻐요. 근데 너무 솔직히 이뻐요. 병은 정말 이뻐요. 최고야. 지금까지 만든 그 위스키 병 중에 제일 이노베이티브하고 정말 맞아요, 이뻐요. 맞아요.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뭐 꼬리병 같다고 했었나 뭐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밑에 동그랗고 넓은 거. 본 적이 있는 그런 것 거 같아요. 있었어요. 네, 그런 아무튼. 것도 있었는데 병은 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김명지 아나운서가 소개팅 간 농담이고요. 아니고요. 네, 미팅 일 때문에 일 가셨고 때문에 미리 먼저 가셨는데 오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섞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블렌딩을 해서도 좋은 맛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거 역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수고해주신 김태호 부장님께 저도 기립박수를 쳐드리죠. 일단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한 말씀. 그럼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너무 좋은 재미있는 즐거운 기간들이었고요. 원래 저도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자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더 관심 있고 많이 아시는 분한테 넘기려고 그랬는데 또 뭐 몇 번 하고 좋은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혹시 뭐 좀 헛소리하거나 틀린 얘기 있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남자들의 취향을 찾는 이런 즐거운 여정을 계속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호 기자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저도 잘리는 건가요 이제? 시즌 1을 마감하면서 시즌 3에서 다시 만났을 때 네. 뭐 오늘 저희가 진짜 이렇게 술까지 섞어 먹어 보니까는 이게 정말 재밌네요. 이게 사실 저는 모든 매사에 좀 놀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접근이 있거든요. 정말로 또 새로운 놀이거리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또 새로운 놀이거리를 찾아서 다음 시즌을 만들어서 조만간 곧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김태호 부장님이나 김진호 기자나 김명지 아나운서를 만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졌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취향을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취향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저희만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가는 길이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같이 가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내 관점을 말하고 김진호 기자는 자기 관점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하고 해서 틀린 건 없다라는 거, 취향을 찾는 길에 틀린 건 없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김태호 부장님처럼 굳이 저런 걸 왜 외우고 있을까? 왜 알고 있을까? 이런 선구자가 필요해. 현자. 싶은 것들을 저도 이제 제 몸에 묻힌 것 같아서 저는 참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은 뭐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남자 취향 찾기 프로젝트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김태호 부장님을 다시 다른 기회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명지 아나운서도 물론이고 뭐 김진호 기자 또 다른 분들하고 더 즐거운 그 취향 찾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은 이렇게 끝내고요. 저희는 바에서 다시 뵙는 걸로. 네, 바에서. 이제 우리는 술 마시면서 진짜로 네. 놀면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네. 남자들이 취향을 찾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르지 마나. 야, 네, 수고하셨습니다.